단체장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이 전주와 완주 둘로 나뉘면서 공공요금과 복지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업 포기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을 운영합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해 민관 공동 전수조사를 군산시에 최종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미뤄온 군산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 부인들의 비리 의혹과 구속 사태,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제 초기인 2001년 국승록 전 정읍시장의 부인 은모 씨가 승진청탁과 함께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낙표 전 무주군수 부인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모두 군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비리로 그때마다 사퇴 요구가 불거졌지만 국전시장의 직은 그대로 유지됐고 홍 전 군수는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기간제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황 군수는 거리 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교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을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단체장 부인들의 구속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체장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선거 과정의 불법이 아니라면 단체장의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단체장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증을 남기지 않는 이상 수사를 통해 단체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부인이 한 일이라고 해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부인이 잘못이 있다면 그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죠. 또한 부인의 비리를, 그것도 지위를 이용한 비리라면 해당 단체장이 언제까지나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 것인지 비판도 큽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게 첫 번째라고 봐요. 우선 사과해야죠. 그리고 관련성이 있다면 자기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단체장 부인의 비리와 구속이 연줄망과 뒷돈이 작용하는 지역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당 단체장은 건재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익산 왕궁 주변에 대규모 폐수 처리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 주민들은 왕궁리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2차로 등재되고 제석사지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폐수 처리장은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한 LH는 내년 말 준공을 앞둔 일정을 놓고 볼 때 폐수 처리장 이전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민관 공동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중간 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동전수 조사 없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권익위의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전수조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전라북도에 촉구해도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는 군산시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우리 지역 관광지와 유통가도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요. 메르스 확장세가 주춤하면서 다시 관광지와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을 맞아 관광객들로 붐비는 한옥마을. 메르스가 한창 확산되던 2주 전 썰렁했던 모습보다 훨씬 생기가 돕니다.
한때 발길이 끊겼던 길거리 음식점 앞에도 다시 긴 줄이 생겼고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도 눈에 띕니다. 메르스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용기 내서 나왔어요. 갇힌 공간에 가면 마스크들 많이 끼고 다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생들이 방학에 돌입해 한창 사람이 많을 시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아직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이 정도면은 원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메르스까지 겹치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전통시장. 이중고를 겪었던 이곳도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는 조금 난 것 같아요. 많이 장사들이 안 돼갖고 매상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메르스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제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메르스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감시 대상은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관리 대상은 모두 27명으로 그제보다 능동 감시 대상이 3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선 지난 11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병원과 자가격리가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공요금과 복지 혜택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혁신도시지만 행정구역상 도로 왼편은 완주군, 오른편은 전주시입니다. 이미 입주한 아파트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도 사이길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이 갈립니다.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떤 혜택적인 거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좋죠. 단순히 주소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사이에는 실생활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실제로 완주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첫째나 둘째에게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셋째 출산 때만 연 120만 원을 지원할 뿐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양 시군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주시보다 완주군이 최대 2배나 많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값은 40%나 차이가 나고 상수도요금도 혁신도시 모든 주민들이 전주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먹는데 요금은 완주군이 더 저렴합니다. 예전에 전주에서 할 때보다 지금 현재 완주군으로 넘어왔을 때가 한 30% 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검사도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이다 보니 완주군과 달리 일반 검사가 아닌 요금이 2배 이상 비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혁신도시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같은 비용 분담과 또 혜택도 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내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는 한 혁신도시에 사는 전주 시민들의 불편한 감정은 해소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대상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3억 원의 예산으로 산모의 영양관리와 유방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도 교육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의 전향적인 편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인 23일 교육감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의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누리 예산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와 나란히 서보니까 소신도 바뀌더냐는 등등의 비판이 거세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번 발표로 반년 가까이 끌어온 누리과정의 파행은
수습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교육감은 문 대표가 향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확실히 나서겠다는 말을 소신 변경의 이유로 들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안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정부 여당에 맞서는 야당의 투쟁력도 그리 믿을 게 못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 대표 역시 올해 교육감이 그토록 반대했던 여야의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던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말대로라면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전북 교육의 현실이 대단히 엄혹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이고 교육 행정도 수년째 전국 최하위 평가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보복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손잡은 채 웃고 있는 전북 교육감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번 문 대표와의 전격적인 회동이 지역 민원에 등 떠밀린 국회의원의 공명심과 호남 보듬기에 급급한 야당 대표, 그리고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한 교육감까지 세 사람이 합작한 쇼일진 모르지만 차라리 전북 교육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해 장막에 갇혀서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의 교육 행정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간 포커스였습니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고향역의 배경인 익산 황등역에 작은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완주군이 우석대 학교와 이용자 불편이 많았던 우석대행 종점 버스 정류장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는 황등면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 땅에 2억 원을 들여 이팝나무와 철쭉 등 계절별 꽃나무를 심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어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코스모스 3,000본을 황등역 도로변에 식재해 나훈아의 고향역 가사에 어울리는 옛 정취를 되살렸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공원이 없어 생활환경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나 이번 쌈지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완주군과 우석대가 대학 정문 옆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일 개장합니다. 우석대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완주군은 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부담해 새롭게 조성된 우석대행 종점 버스 정류장은 30대가 넘는 버스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 진입 경사로를 5도로 낮추어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버스 진입로를 제외한 남은 부지는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류장 확장은 주민과 대학생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과 대학, 주민이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민관학 협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임실군은 하루에 30헥타르 이상의 방제 작업이 가능한 무인헬기 6대를 투입해 고령화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에 병해충 공동 방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공 방제 작업은 방제 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일사병 등 각종 농부증 예방과 30%의 인력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주택 신축비로 모금된 1,700만 원과 9명의 재능기부 봉사자들과 함께 마련한 사랑의 집을 주택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에게 기증했습니다. 부기면에 지어진 사랑의 집은 10평 규모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을 갖췄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송지호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갤러리 수음에 마련됩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 음악 드라마가 7월 3일부터 사흘간 소극장 판무대에 오릅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모레부터 열흘간 감독과 함께하는 인디 피크닉 무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재활용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다음 달 3일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평일 야간 상설 공연인 한옥 스캔들이 오는 2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제28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오늘 군산 월명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제1회 도시계획 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할 전주 시민을 내일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내일까지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계 어린이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까지 제5회 혼불만학상을 접수받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일원에서 자란 양파와 마늘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7월 4일과 5일 고산 미소시장에서 열립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아침에 서해상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